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4기에 뼈 전이가 있는 상태인 60대 환자입니다. 1차 호르몬 치료 후 2차 치료로 호르몬 치료와 호르몬 치료 및 항암 치료의 병행을 두고 고민 중입니다.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좀 몸이 쇠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교수님? 이 환자분은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 이러한 경우가 맞다면 일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보험 기준이 있긴 하지만 2차 호르몬 치료제가 30% 선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2차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는 효과도 좋으면서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어서 부작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약가의 30% 정도를 부담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면 2차 호르몬 치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항암 치료의 경우에도 표준 치료로 인정받고 좋은 치료법인 만큼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뭐 호르몬 치료 혹은 호르몬 치료와 항암 치료의 병행을 충분히 그냥 본인이 고민을 해서 선택하면 되는 경우일까요? 담당 의사분이 환자분의 상황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자분의 신체적인 그런 컨디션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 되면 이제 이런 고민들 많이 하게 돼요. 2차 호르몬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항암을 할 것이냐. 사실 그 순서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도표처럼 이제 항암 치료와 2차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게 돼요.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2차 호르몬이 안 들으면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근데 항암 치료를 먼저 하면 항암 치료가 안 들으면 2차 호르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순서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택권을 드릴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치료 성적의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다만 항암이 조금 더 몸에 힘든 치료이니까 먹는 호르몬을 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긴 한데 이제 성적 차이가 조금은 2차 호르몬이 좋게 나온다는 보고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령에서 항암을 하는 거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사실 전립선암에 쓰는 항암은 다른 암에 쓰는 항암처럼 아주 독한 항암제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령의 분들이 맞으셔야 되는 항암이고 워낙 천천히 자라는 암에 대한 이제 항암제다 보니까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이래도 이 정도 항암은 할만하다. 일상생활을 유지할 만하다는 정도의 항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환자분들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너무 첨언을 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키테라피나 하이프 시술 등 전립선 내부 방사선이나 고주파 시술 후 재발했을 때 후속 치료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질문 받기 전에 약간 한숨부터 쉬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라키테라피나 하이프 시술을 저희가 포칼 세라피, 국소 치료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많은 병원에서 시행되는 그런 치료법은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수술이나 외부 방사선 치료는 수술은 전립선 전체를 떼내는 거고요. 외부 방사선은 밖에서 이제 방사선을 쏴주는 건데 포칼 세라피는 전립선 내에 이렇게 암이 있는 부위만 비교적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거고요. 브라키 세라피는 동위원소 시드, 이 방사선을 배출하는 그 시드를 전립선 안에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겁니다. 작은 이 알갱이들을 삽입을 해서 그 암세포들을 이제 죽이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외부 방사선 치료의 반대로 내부 방사선 치료의 개념이겠죠. 하이프는 번역하자면 고강도 초음파 집속 치료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이게 초음파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암을 태워 죽인다는 개념이고요. 원리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돋보기로 이렇게 종이를 예전에 태웠던 햇빛을 반사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그 열을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서 암을 태워 죽이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키 테라피나 하이프 등은 치료 부위에 암이 잔존하거나 치료하지 않은 부위에 암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립선 전체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술 외부 방사선 치료와 달리 치료 후 PSA 수치가 상승하면 의심되는 부위를 이제 다시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MRI나 이렇게 추가 조직 검사를 통해 암으로 의심되는 부위가 있다면 추가 시술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수술적 치료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이프나 브라키 세라피를 하고 나서 수술을 한다면 더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답을 보기 전에는 아니 뭐 했던 걸 또 하는 거니까 쉽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하시네요. 예. 아무래도 이게 하이프나 브라키 세라피를 하고 나면 그 전립선이나 전립선 주위 조직에 변성이 오고 어드이전
유착이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술 난이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추가 치료에 대해서는 담당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한마디 이제 추가로 덧붙이면 브라키 세라피, 하이프 같은 치료는 아직 표준 치료법에 비해서는 이제 아직 경험이 길지 않은 비교적 신기술이다 보니 아직 어떠한 경우를 재발로 정의하는지 재발하면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치료를 선택하실 때는 장점과 단점, 부작용은 줄일 수 있지만 뭐 그런 단점들도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몰랐지만 이번 시간에 알았습니다. 하이프나 브라키 테라피 후에 다시 수술을 한다면 이게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국소 치료의 장단점을 충분히 살펴본 후에 그리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조직 검사를 하면 전립선 주변 부위에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서 충분한 시간 뒤에 수술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직 검사 후 바로 다음 주로 수술이 잡혔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걱정 어린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일반적으로 조직검사가 지난 후에 6주 정도 지나면은 조직검사로 인한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라든지 출혈이 대부분 소실이 돼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이 조직검사하고 조직검사 후에 이제 수술 때까지 그 기간이 수술 후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검사로부터 수술 사이의 기간에는 뭐 크게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 이제 조직검사부터 수술 시점까지 어느 정도 이상의 기간이 필수적이라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수술 시점의 결정에는 환자분의 상태 그리고 종양의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결정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조직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수술까지 가는 기간이 수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결정을 믿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전립선암 치료와 관련해 환자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모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전립선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즌2는 마지막 시간인 다음 4편으로 전립선암의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